자,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CSS에서 쓰이는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미디어 쿼리는 해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CSS가 적용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디바이스 해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도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걸 반응형 웹이라고 해요. 자, 구문은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and 그 다음에 min width 최소 넓이. 그러면은 요 영역 안에 있는 CSS는 만약에 이게 60픽셀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최소 60픽셀부터 무한대 해상도에서는 이게 적용돼요. 그럼 미디어 쿼리가 사용되지 않은 CSS는 0부터 59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최대 해상도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만약에 1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기본적인 CSS가 있을 거고 미디어 쿼리가 적용되어 있는 CSS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은 0부터 100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101부터 무한대 범위까지는 이제 기본 CSS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치 종류가 크게 4종류예요. 일반 데스크탑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 있고요. 그리고 폰이 있죠. 이 경우까지 잘 따지진 않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가로 모드,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모드, 포트레이트라고 해요. 폰도 마찬가지로 가로랑 세로가 있죠. 이것까지 다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종류의 해상도가 돼요. 그 다음에 장치 종류마다 해상도가 또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더 세분화가 되거든요. 이거를 무한정 상세하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이제 웹페이지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구간을 잡아놨어요. 자, 구간을 잡을 때는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and 최소 몇부터 최대 몇까지. 만약에 최소가 60이고 최대 100이면은 60에서 100 사이에만 요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밖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기법을 총망라해서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기법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최소 해상도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최대 해상도를 기준으로 잡을 건지. 최소를 중심으로 잡는 거를 이제 모바일 버스트라고 하고요. 최대 해상도를 기준으로 잡는 걸 데스크탑 버스트라고 불러요. 자, 일단은 미디어 쿼리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CSS를 작업을 해요. 그럼 얘는 576 미만 해상도 기기에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min width 576에서 스타일스트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min width 768, 그 다음에 min width 992, min width 1200, min width 1400.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맨 처음에 있었던 게 576이죠. 0부터 576까지 해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n width 992. 768이 먼저네요. 768, 그 다음에 992,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1400.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여기서 적용한 이거를 이제 쭉 겹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부터 576까지는 여기에 있는 CSS가 먹히고요. 그 다음에 576부터 768 사이에는 얘가 먹혀요. 768부터 992 사이는 여기 있는 게 먹히고, 992부터 1200 사이는 여기 있는 CSS가 적용되고, 1200부터 1400까지는 여기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잠깐, 미안. 반대로 얘기했다. 최소구나. 네, 반대로 얘기했네요. 최소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576부터 무한대까지죠. 그 다음에 768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992부터 무한대까지, 1200부터 무한대, 그 다음에 1400부터 무한대. 자, 그럼 이 CSS가 미디어 쿼리에 적용되지 않은 기본 CSS는 요 구간을 벗어난 경우에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 CSS가 0부터 575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을 쭉 이렇게 나눠서 자, 567부터 768 사이에선 여기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768부터 992 사이는 여기가 적용되고요. CSS가 겹치면 나중에 적용된 게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요 구간은 지금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여기가 나중에 있으니까 요게 적용되는 거고, 992부터 1200 사이에서는 여기, 1200부터 1400 사이는 여기, 1400 이상은 여기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나누면 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데스크탑하고 모바일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된 CSS는 그냥 스마트폰 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768 기준으로 자르면 될 거예요. 768 넘어가는 거는 그냥 데스크탑이다. 데스크탑이랑 태블릿을 요즘은 같이 쳐요. 그러니까 CSS를 먼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해상도를 옆으로 넓혀가면서 요것만 코딩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768보다 해상도가 커졌을 때 여기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데스크탑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우, 기존에 작업하던 기본 CSS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적용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 576, 0부터 맥스 576까지죠. 그 다음에 768, 그 다음에 992, 1200, 이거보다 더 커지면 1400이죠. 자, 이걸 또 구간대로 쪼개요. 자, 1400을 넘어가는 해상도에서는 지금 구간이 걸쳐져 있는 게 없으니까 1400보다 큰 컴퓨터에서는 기본 CSS가 먹혀요. 그 다음에 1200에서 1400 사이는 여기요. 일반 노트북 해상도예요. 그 다음에 992에서 1200 사이는 여기. 768에서 992 사이는 여기.
576에서 768 사이는 여기. 그 다음에 0에서 576 사이는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는 일단은 웹브라우저를 화면의 최대 사이즈로 잡아놓고 CSS를 작업한 다음에 브라우저의 넓이를 점점 줄여가면서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작게 만들어 놓고 넓혀가면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해놓고 점점 작게 하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반응형의 구성에 이제 좋은 내용 같아서 웹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거는 그 화면 작업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퍼오고 싶어도 퍼오기가 되게 애매한 게 움짤이 같이 있어서 직접 이 페이지 방문해서 봐야 돼요. 뭐 반응형하고 적응형 디자인을 나누는데 뭐 지금 우리가 뭐 그걸 크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반응형은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진짜 디테일하게 다 작아지는, 그 퍼센테이지로 작아지는 거고, 적응형은 어느 순간 가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페이지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박스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A, B, C 이렇게 있으면 디바이스 해상도가 작아졌을 때 얘네들이 모바일이니까 다 세로로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배치가 돼요.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A, B, C가 돼요. 이게 제일 큰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B, C, D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에서는 일단 요 초록색하고 흰색은 작으니까 A, B, C, D 이럴 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일단 A가 먼저 가로를 채우고 B, C, D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글자 크기도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더 작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디테일도 잡을 수 있어요. 요거는 직접 예제 보는 게 제일 빨라요. CSS는 페이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예제 직접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여기 미디어 쿼리가 들어간 부분들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세요 라고 해놨거든요. 자, 맥스 위드스를 1200으로 뒀어요. 최대 넓이가 1200이라는 거는 화면 크기가 1200을 넘어가면은 최대 1200까지로 제한이 걸려요. 근데 화면 크기가 1200보다 작으면은 그때부터는 미니멈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맞춰서 작아지겠죠. 자,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어서 가로 배치하고요. 왼쪽 영역. 자, 플렉스 베이시스 20%, 기본 넓이 20%로 잡았죠?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은 베이시스 60%, 그리고 라이트도 베이시스 20%. 그러면 딱 이렇게 맞춰질 거 아니에요.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걸 고려한 거죠. 근데 이게 화면이 줄어들면 언젠간 이렇게 결국은 깨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미디어 쿼리를 부여합니다. 미디어 쿼리는 이렇게 속성 한두 개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선택자 전체를 감쌀 수도 있어요. 최대 800까지, 0부터 800까지는 100%.
그러니까 800픽셀보다 더 작아지면은 레프트 영역의 기본 크기가 100%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작아지면은 레프트 혼자 100%가 되는 거죠. 메인 영역도 800보다 작아지면 지 혼자 100%가 됩니다. 라이트 영역도 800보다 작아지면은 지 혼자 100%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데스크탑, 모바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div 태그로 UI 박스라고 하는 영역을 하나 잡았고요. h3 태그로 제목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정의 태그를 부여했어요. 목록 정의 태그 안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그림이 들어갈 영역과 텍스트 컨텐츠 이렇게 부여해놨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그냥 아무거나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각각의 영역별로 이렇게 클래스를 다 부여해놔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자, 목록 정의죠? 자, 모든 태그의 여백 없애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 다음에 목록 정의 태그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해서 목록 정의를 초기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백 없이 다 따닥따닥 달라붙죠. h3 태그, 요 제목은 글자 크기 20, 가운데 정렬, 상하 여백,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20픽셀 정도 떨어뜨려 놨어요. 적당히 위치 잡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널 리스트 UL 태그인데요. 넓이 800에 상하 마진 0, 좌우 오토니까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목록 정의 태그가 지금 이렇게 해서 화면 가운데 왔죠? 자, 얘네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li 태그가 전부 가로로 배치되는데 이미지가 지금 기본 크기가 있으니까 옆으로 삐져나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플렉스 랩을 줄바꿈 허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 옆에 공간이 부족하면 줄바꿈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크기를 서서히 잡아줘 가는 거예요. 자, 아이템. 요 li 태그 하나가 아이템이거든요. 얘한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div 태그와 제목이 옆으로 배치되겠죠. 자, 이미지를 감싸는 div와 텍스트가 옆으로 배치가 돼요. 근데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줘요. 그러면 세로로 배치되죠. 자, 자칫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세로 배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로 간의 간격 조절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논. 부모가 플렉스가 걸리면 자식 요소들의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플렉스를 논으로 걸어버리면 부모한테 사이즈를 관여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고 자식 요소가 플렉스 논으로 걸면은 배치만 옆으로 배치되는 거지 사이즈는 자식 고유의 사이즈를 가져가요.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를 33.3%로 다시 배치합니다. 자, 아직 배치 안 되는 이유는 요 안에 있는 이미지가 33.3%보다 커서 그래요.
자, 마진탑 20. 모든 아이템들이 상단의 여백을 20픽셀씩 가져가니까 20픽셀씩 높이가 넓어지죠. 좌우 여백 5픽셀씩 줍니다. 이 아이템한테요. 왜냐면 안에 컨텐츠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여백만큼 넓어졌어요. 자, 요 안에 있는 div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제가 일단 회색으로 부여했는데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없고요. 회색으로 부여하고 나면은 여기 살짝 이렇게 조금 남는 공간 보이거든요. 요거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위드스 100%, 헤이트 100%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div 안에서 가득 차겠죠. 아까는 그림이 훨씬 커서 삐져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작업하면은 사이즈가 딱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림에 부여되는 오브젝트 픽 커버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에요. 여기 18단원에서 진행할 거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요거는 지금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 자, 플렉스 논 베이시스 40픽셀. 자, 지금 요 아이템 영역에서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세로 방향이란 말이에요. 정렬 방향이. 그러면 이 플렉스 베이시스는 넓이가 아니라 높이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 영역의 높이를 40으로 잡으라는 거죠. 자, 높이 좀 커졌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들어갔죠. 플렉스 제목 영역을 플렉스로 걸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이게끔 해놨으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화면이 줄어들어도 반응이 없잖아요. 요거를 이제 반응형 앱을 거는 거예요. 0부터 화면 사이즈 1024까지는 이 목록 정의 태그를 100% 가로를 가득 채워라. 자, 그러니까 화면이 클 때는 이렇게 적당한 고정 사이즈를 유지하는데 화면이 작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화면 가로폭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작아지죠. 근데 데스크탑에선 이렇게 보이고 태블릿에선 이 정도 되겠지만 모바일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이템 하나당 50%가 되게끔 바꿉니다. 아까 33.3%였죠? 그러면 한 줄에 2개씩 들어가겠죠. 자, 데스크탑, 스마트폰. 자, 근데 640보다 더 작아지면은 아이템 하나당 100%가 되겠어요. 가로 넓이가. 그러면 한 줄에 하나가 가득 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조금 큰 사이즈, 완전 큰 사이즈. 이렇게 3개로 나눈 거예요. 자, CSS를 작업하면서 반응형까지는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에요. m.naver.com이 이제 모바일 네이버 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넓은 디바이스로 접속했을 때는 한 줄에 3개씩 보여요. 태블릿을 가정한 거고요. 조금 줄어들면 한 줄에 2개씩 되죠. 더 줄어들면 한 줄에 1개씩으로 바뀌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요거까지 마무리 할게요. 오전 실습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식사 다녀오신 후에 제가 요거 예제 2개니까 2시 45분까지는 실습 시간으로 할게요. 아, 시간 애매하다. 50분까지 실습을 하고요. 10분 휴식. 3시까지 휴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시 10분부터 3, 4번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전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5단원에서 3, 4번 예제 2개가 지금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마저 보고 수업 종료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그 레이아웃 작업에 대한 어떤 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더, 바디, 부터 기본적으로 3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어떤 사이트들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자,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쇼핑몰이 날려나? 자,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요 배경 색상 같은 것들이 지금 화면에 가득 차 있죠. 요런 경우는 헤더, 그 다음에 컨텐트, 푸터가 부모가 없는 상태로 있는 건데, 어떤 사이트는 아예 그냥 딱 떨어지게 이렇게 넓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헤더, 그 다음에 3단 레이아웃을 div를 한 번 더 감싸는 거예요. 자, 요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세요. 일단은 여백 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컨테이너의 넓이를 1200으로 제한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니까 요거 3개를 넓이를 일일이 지정 안 해줘도 바깥에 있는 게 그 넓이 3개를 한꺼번에 제한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셋 다 가운데로 한꺼번에 오잖아요. 굳이 번거롭게 헤더, 메인, 푸터 3개를 사이즈 잡고 마진 오토 주고 이거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통에다가 담아갖고 이 큰 통만 정렬시켜버리면 딸려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헤더 영역, 배경 색깔, 여백, 그 다음에 텍스트 센터. 이렇게 해서 헤더 부분 설정했고요. 푸터 영역, 배경, 센터, 그 다음에 여백.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조금 떨어뜨려 놨어요.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일단은 화면 잡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단 헤더랑 푸터부터 잡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헤더 푸터는 페이지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더 푸터를 먼저 잡아놓고 바디 영역은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렇게 헤더 푸터만 먼저 잡아놓고 이 파일을 별도로 하나 복사를 해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페이지 만들 때는 여기에서 시작하면 안에 내용만 채워가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갈 내용들 좀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바디 영역 안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요 3개 박스가 가로로 배치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가로로 배치가 됐어요. 줄바꿈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공간이 줄바꿈 허용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지들 맘대로 막 늘어났어요. 메뉴 영역을 넓이를 20%를 줍니다. 플렉스 베이시스로 줘도 돼요. 그러면 얘가 메뉴 링크 잡혀 있는 게 넓이가 20%가 됐을 거고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를 100%가 되게 줘요.
자, 그러면 지금 메뉴 영역이 요건데요. 모바일 사이즈로 줄어들면은 얘가 넓이가 100%가 되는 거죠. A 태그의 배경 색깔을 회색으로 줬고요. 일단 패딩을 상하좌우 8픽셀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A 태그는 패딩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자, 위에서 아래로 마진 7픽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하단에 대해서 안 먹던 것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쭉 떨어지죠. 디스플레이 블록을 줬으니까 일단 얘네가 하나하나 다 블록이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고요. 마진탑 7픽셀 줬으니까 7픽셀씩 위로 여백을 잡을 거고 위아래 안쪽 여백 8픽셀도 가져가죠. 자, 위드스 100%인데 이 100%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메뉴 안에서 100%라는 거니까 뭐 지금으로선 별 차이 없겠네요. 글자 색깔 검은색으로 맞춰주고요. 아까 파란색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 영역은 넓이를 60% 주고요. 좌우 여백 20픽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가 60%로 제한됐으니까 공간이 널널하니까 이제 위쪽으로 올려왔고 여백이 조금 잡혀 있겠죠? 자, 얘도 모바일 사이즈에서 넓이 100%가 돼요. 자, 지금은 20%, 60%인데 모바일 사이즈에서 각각 넓이가 100%가 되니까 요 영역이 가로를 가득 채우고 얘도 가로축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모바일 사이즈에선 이렇게 바뀌겠죠?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 영역. 네, 여기도 배경 색깔 주고요. 배경 색깔 먹었죠? 넓이 20%. 그러면 딱 붙죠? 근데 가장자리에 글자가 너무 붙어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패딩 15. 조금 여백 들어갔죠? 마진탑 7픽셀. 위에서 아래로 7픽셀 떨어뜨려서 이쪽이랑 균형 맞춰줬고요. 글자 가운데. 자, 얘도 모바일 사이즈에선 100%. 자, 그러면은 데스크탑, 태블릿 좀 이렇게 되다가 모바일에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심플한 형태로 레이아웃 잡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패턴 먼저 좀 볼게요. 얘는 진짜 각 잡고 만든 거예요. 자, 스크롤 내릴 때 지금 포지션 스티키 위에 걸려 있죠? 요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먼저 보고 들어온 게 더 낫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 우리가 모바일 사이즈 보고 있는 대로면은 여기도 넓이가 100%가 될 거고요. 여기도 넓이가 100%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 예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이드바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정작 중요한 컨텐츠는 저 스크롤 아래쪽에 내려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를 걸 때 순서를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먼저 오고 사이드바가 밑으로 떨어지게요. 우리 정렬 방식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컬럼 리버스라고 하는. 그걸 주면은 이제 순서가 사이드바랑 메인 영역이랑 모바일 사이즈로 갔을 때 순서가 바뀔 수 있죠. 사이드바 영역이 밑에 떨어지잖아요. 자, 일단은 구글 폰트 적용했습니다. 노토산스 KR 적용했고요. 처음으로 작업하는 가장 완전체 형태의 예제니까 스타일 시트 파일을 별도로 뺐습니다. CSS 폴더 안에 layout.css라는 파일을 지금 걸고 있으니까 요 4번 예제는
CSS 폴더 만들고 여기서 작업하셔야 돼요. 실제로 페이지 작업할 때는 HTML 안에 CSS 안 넣어요. 별도로 빼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CSS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코드 잠깐 정리할게요. 자, HTML 태그는 헤더, 그 다음에 메뉴바, 그리고 컨텐츠 영역. 여기선 섹션 태그로 들어갔네요. 메인 태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푸터. 이렇게 잡아놨어요. 일단은 영역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상단 영역에 들어갈 로고 역할을 할 텍스트, 그리고 간단한 설명글 좀 줬고요. 메뉴바 영역에는 div 태그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링크들을 걸어 놨는데, 이 액티브 클래스랑 라이트 클래스의 역할이 뭔지 조금 이따 잘 눈여겨 보시고요. 컨텐츠 영역은 사이드바와 메인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자, 사이드바 영역은 컨테이너로 다시 한번 감싸주고, 제목, 소제목, 그림을 넣는 게 가장 좋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이미지를 일일이 넣긴 좀 귀찮아서 이미지 역할을 대신할 그냥 가상의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높이만 서로 다르게 주려고 높이값만 이렇게 스타일로 줬고요. 그냥 그림이 들어갈 영역을 사각형 박스로 지정할 거예요. 자, 메인 영역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가정한 건데요. 제목, 작성일, 그림, 그리고 본문 요약글, 요거를 줄바꿈 하나 기준으로 해서 한 벌 더 복사해서 넣습니다. 푸터는 그냥 푸터라고 글자만 넣었어요. 자, HTML에서 CSS 파일을 참조를 걸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CSS 파일에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럼 결과는 HTML로 확인해야 돼요. HTML 파일이 실행이 돼야 CSS 코딩된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서버를 사용하시면 돼요. 모든 태그의 글꼴을 구글 폰트로 바꿨어요. 이거 빼면 글자 모양 살짝 변하죠. 자, 모든 태그, 바디 태그 여백 없앴고요. 헤더 부분, HTML 태그를 보면 헤더 안에 div 태그 넣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메뉴바. 메뉴바는 배경 검은색에 포지션 스티키, 탑 0.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다가 멈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자, 요 컨텐츠 영역. 요 영역에 대해서 최대 넓이 1200,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플렉스 걸었습니다. 플렉스를 안 걸면, 자, 1200픽셀의 가운데 정렬이고요. 사이드바 용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과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이 전부 다 이렇게 문단처럼 구성이 돼요. 근데 플렉스를 걸면은 이 사이드바 영역과 메인 영역이 가로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푸터 영역은 가볍게, 여기 맨 밑에 있죠? 가볍게 여백하고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정도만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각 영역별로 디테일을 좀 더 잡읍시다.
이렇게 헤더 안에 전보트론이라고 있는데 이 박스한테 여백하고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글자 색깔 이 정도만 잡았어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잡아주고요. 자, 이 안에 있는 H1 태그 글자 크기 40으로 좀 키워줬습니다. 자, 메뉴바 안에 div 태그가 있는데, 자, 그냥 메뉴바만 있을 때는 이 메뉴 컨텍스트의 위치가 화면 끝까지 계속 따라가요. 근데 이제 메뉴바 안에 div를 하나 더 놨단 말이에요. 요 div, 바깥에 있는 nav바는 배경을 화면 끝까지 늘어나게 하는 용도고, 안쪽에 있는 div는 실제 컨텐츠의 넓이를 제한하는 용도예요. 이 기법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최대 넓이 1200픽셀로 제한하고 가운데 정렬,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배경 막대기는 끝까지 늘어나더라도 컨텐츠는 1200픽셀 안에서 제한되죠. 자, 요 안에 있는 링크, 디스플레이 블록, 글자 색깔, 가운데 정렬, 여백, 밑줄 없앱니다.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메뉴 중에 보면은 일단은 라이트부터 했네요. 맨 끝에 게 라이트라는 클래스인데 얘가 마진 레프트 오토니까 얘 혼자 오른쪽에 가서 정렬되겠죠. 이렇게 호버,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 좀 바꿔줬습니다. 액티브, 메뉴 중에 보면은 현재 내가 머무르고 있는 메뉴를 강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용도로 이제 액티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부여한 거고요.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을 다른 메뉴와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자, 요 컨텐츠 영역에서 화면이 점점 줄어들다가 768보다 작아지면은 플렉스 정렬 방향을 컬럼 리버스로 바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로 배치가 됐는데 화면이 점점 줄어들면은 세로 배열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서 순서를 바꿉니다. 그럼 컨텐츠가 먼저 오고 사이드바가 밑으로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바 영역 플렉스 속성을 00360으로 줬으니까 얘는 고정 사이즈를 갖는 거죠. 360짜리. 그 다음에 양쪽에 테두리를 살짝씩 줬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다가 사이즈가 768보다 작아지면은 늘어날 수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100%야. 그 말인즉슨 요 부분이 브라우저 넓이가 768보다 작아지면은 지 혼자 가로축을 가득 채우도록 커지라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브라우저 폭이 줄어들면은 이제 가로 배치는 될 거예요. 왜냐면 컬럼 리버스가 걸렸으니까. 근데 사이드바 영역은 지금 여기 배경 색깔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지 혼자 넓이가 360픽셀일 거라고요. 여긴 지 혼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넓이를 768에서는 기본 사이즈를 크게 키워라 라고 하면 이제 가로를 가득 채우게 되죠. 자, 여기 메인 영역은 플렉스를 100%로 줬으니까 남은 공간 지 혼자 채우는 거고요. 배경 색깔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배경 색깔 흰색 됐죠? 화면이 좁으니까 이게 보여주기가 힘드네. 자, 오른쪽에 테두리가 걸려 있는데
이게 모바일 사이즈선 필요가 없어서 모바일에선 테두리 없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영역한테 패딩 값 줘서 안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페이크 img라는 클래스한테 배경 색깔 가로 가득 여백 해서 이렇게 이미지 영역인 거를 지정해 주고요. 각각의 높이는 이 태그들이 스타일 속성으로 미리 갖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과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마이크가 떨어졌네.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 정도까지예요. 현재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셔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제출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중에 완성된 실제 페이지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 자, 아마 남은 진도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면 수요일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를 미리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최종 목표치는요. 자, 뭐 요 파일은 다음 주에 제가 샘플로 배포할 거예요. 목차 요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화면 어떻게 정의했다. 요거 그 화면 구성하는 거 지금 그려 놓으셨죠?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했다. 접근 방법들, 주요 접근 기법들 정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각자 작업한 코드들 어느 정도 영역 제시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거 안 쓰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점을 겪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녹화는 여기서 끄고.